스피노자의 에티카 책의 원문 해석입니다. 제2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부분의 정리와 공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2부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신, 곧 영원하고 무한한 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것은 영무극의 자발적 대칭성 깨짐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무극은 필연적으로 대칭성이 깨어져서 일태극으로 이행하여 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1부 정리 16에서 증명한 것처럼 신의 본질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긴다는 것은 프랙탈 기하학적 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인간의 정신과 그것의 최고의 지복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신으로부터 발생한 무한한 것들 중 하나로서 인간의 정신이 있는데 인간의 정신은 최고의 지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정신은 여기서 깨진 대칭성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이 완전한 대칭성에 있는 신을 인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 1. 내가 이해하는 무체는 신이 연장된 사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삼라만성은 모두 신의 다른 모습, 신의 양태로서 거울이나 강에 비친 달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의 2. 그것이 주어지면 어떤 사물이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그 사물이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것, 또는 그것이 없으면 그 사물이, 그리고 역으로 그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어떤 사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나는 말한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3. 정신은 사유하는 것이므로 정신이 형성하는 정신의 개념을 나는 관념으로 이해한다. 지각이라는 말은 정신이 대상의 작용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지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념이라고 말한다. 개념은 정신의 능동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이 형성하는 정신의 개념이 관념인데 개념이란 단지 수동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념이란 곧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양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의 4. 내가 이해하는 타당한 관념이란 그 자체로서 대상과의 관계를 떠나서 고찰되는 한에서 참다운 관념의 모든 성질이나 내적 특징을 소유하는 관념이다. 타당한 관념은 당연히 그 관념의 성질이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일부분이 빠져버린다면 완전체가 깨어지므로 타당한 관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5. 지속은 존재의 무규정적인 연속이다. 존재가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구간에서는 있었다, 다른 구간에서는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규정된 조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 6. 나는 실제성과 완전성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완전합니다. 인간과 코로나 바이러스 중 어느 한쪽은 완전하고 다른 한쪽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께서 인간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의지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을 위한 의지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7. 내가 이해하는 계물은 유한하며 제한된 존재를 갖는다. 만일 많은 개체가 모두 동시에 하나의 결과의 원인이 되게끔 한 활동으로 협동한다면 나는 그러한 안에서 그 모두를 하나의 개체로 여긴다. 이런 것들 중 대표적인 예는 생명체일 것이고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역시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리 1. 인간의 본질은 필연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이 인간 또는 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자연의 질서에서 생길 수 있다. 자연계에 인간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리 2. 인간은 사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리 3. 사랑이나 노력과 같은 사유의 양태 또는 마음의 정서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동일한 개체 안에 사랑하거나 욕구하는 것에 관념이 있을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은 어떠한 다른 사유의 양태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관념이 상위에 존재하고 사유의 양태 또는 마음의 정서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구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폐증이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애초에 사랑이나 공감 같은 관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리 4.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끼게 되면 신체에 대해서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의 신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관념일 것입니다. 앞서 관념이 곧 양지라고 했는데 나의 신체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양지이기 때문입니다. 공리 5. 물체와 사유의 양태 이외의 어떠한 계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각하거나 지각하지 않는다. 신체가 곧 물체이고 정신에서 사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감각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스피노자 에티카 책의 일부 해석을 끝내고 마음의 구조와 마음 공부에 대한 동영상 몇 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신 분이라면 스피노자가 앞으로 무슨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 공리를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감이 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그게 와야 되는 건데 안 오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